예, 안녕하세요. 감사하기의 심리학적 정의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고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해준 가족, 동료, 주변 선생님,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제대로 이룰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 식탁,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터, 건강, 지적 자극을 주었던 책, 명언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어댑테이션, 즉 인간이 가진 적응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곧 적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차를 살 때, 처음 집을 살 때 아주 아마 특별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서너 달만 지나면은 그걸 평범한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아마 태어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혹시 복권에 당첨되면 복권 당첨조차도 처음에는 우리 행복감을 높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평상 수준으로 되돌아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곧 적응되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당연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적응 현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하기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우리 일상과 분리된 거창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적응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행동, 이게 감사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새겨보기 위해서는 이 순간을 붙잡고 찬찬히 음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만들어낸 행복교과서에도 음미하기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혜인 수녀님이 어느 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이 모릅니다. 이렇게 적힌 글입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세이버링, 즉 음미하기라고 합니다. 이 음미하기가 이혜인 수녀님의 행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수녀님의 말처럼 행복은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음미하고 만끽하면서 감탄하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 연구를 소개를 하면요,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내어서 평소 같으면 허겁지겁
서둘러 해치우던 행동들, 예를 들면 뭐 식사라든지 샤워라든지 강의실까지 걷기, 이런 행동들을 천천히 생각해가며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평소처럼 서둘러 해치웠을 때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늘 하던 일이지만은 평소처럼 서둘러 해치우지 않고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음미했을 때 이 행복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느낌도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험들을 그냥 무심코 흘러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음식의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이 급하게 삼키지 않고 음식의 맛과 질감과 향기를 천천히 감상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 천천히 맛보기와 같은 음미하기를 잘 해야만이 같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더 느낄 수가 있고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하기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말을 자주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카르페는 잡다, 포착하다 라는 뜻이고 디엠은 하루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결국 카르페 디엠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현재를 즐기고 충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따지고 보면 현재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꽉 잡아야 합니다. 흘러가버린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영어의 단어처럼 프레젠트처럼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해서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는 훈련이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현대 문명이 오감을 많이 닫게 합니다. 강한 빛은 눈을 닫게 하고 시끄러운 소음은 귀를 닫게 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코를 막게 하고 강렬한 태양은 피부를 가리게 하고 자극적인 맛은 혀를 무디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멈춰서서 오감을 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음미하기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고은 선생님의 그 꽃이란 시는 아마 음미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될 것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꽃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처럼. 그렇지만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은 내려올 때는 잠시 여유를 갖고 보니 비로소 그 꽃이 보이더란 겁니다. 미치도록 행복한 순간 1000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음미하기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던 그런 사례 1000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는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버스에 내리자마자 갈아탈 버스가 뒤이어 도착하고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파란불이 켜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와 세상에서의 첫 포옹, 그 아기의 포동포동한 살이 주는 느낌, 행복하다, 보드랍다,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기가 양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달려왔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빵 냄새, 향긋한 빵 냄새, 너무 좋다. 도대체 이 빵이 무엇일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커피 냄새. 그냥 벌컥벌컥 마실 게 아니고 냄새부터 맡아보고 한 모금 마셔보고 또 한 모금 마셔보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다. 커피 한 잔에서도 음미하기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달콤한 팝콘 냄새. 침대 시트를 갈고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포근한 느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소나기가 막 그친 후에 땅에서 나는 그 흙 냄새. 눈이 펑펑 쏟아져 땅이 하얗게 변해가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 이런 것들에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퇴근 5분 전, 그리고 새벽까지 빈둥거릴 수 있는 토요일 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빈둥거릴 수 있는 어느 주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아내의 잔소리, 땀 흘린 후에 마시는 시원한 이온 음료, 지각한 날 선생님이 나보다 더 늦게 오셨다. 이럴 때도 정말 고맙다,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까지 하얘질 것 같은 빨래 삶는 냄새, 뽀송뽀송하고 널따란 샤워 타월로 샤워를 하고 물기를 한번 닦아내는 그 느낌, 그리고 가득 쌓인 서류, 일이 끝나서 그 버렸을 때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래서 찾기를 포기했던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정말 이건 나한테 보너스야, 감사해,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짝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들킬 것만 같다. 차라리 들켰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과거의 느낌이었지만 지금도 다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되돌아보는 음미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1000가지 애 가운데 비록 20가지도 안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상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음미하기는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거치지 않고 내가 행복한 것, 이런 것들, 이런 걸 남들에게 알려서 축하도 받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등 남과 함께 하기와 그리고 이걸 숨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과거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기와 같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도 음미하기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음미하기를 잘 해야 하는데요. 이 강미영 선생님은 숨통턱이라는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일상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미하기를 통해서 일상적인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수시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행복은 행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일상은 비록 힘들는지는 모르지만은 행복의 보물창고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행복이고 일하고 잠자는 시간이 다 행복이고 놀고 사랑하는 시간이 다 행복입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주보다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르페 디엠.